고등학년 김동주입니다. 들리시죠? 조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이 말씀을 잘하세요. 아는 내용 말씀해 주셔가지고 혹시 지치지도 않으셨었는지 제가 조금 걱정이 됐고요.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같으세요. 이렇게 애들이 항상 약간 지친 얼굴로 저를 이렇게 간단하게 꼭 아셔야 되는 것만 조금 정시와 수시 부분은 앞에서 다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그 수능사,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이미 선택을 한 학생들도 있고요. 학교에서 막 거의 다 선택은 됐는데 네, 2학년 때 수원 수투라는 1학기 때 수원 배우고 2학년 때 수투 배우는 거 배우고 요게 수능에서는 22문항 나오고요. 74점, 75, 4분의 3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3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셋 중에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주로 이제 문과 쪽, 예전에 이제 문과다라는 애들은 인문계 쪽 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연계, 이과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미적분, 기하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는 이게 22문항 나오고 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가 8문항 나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미적분이 조금 이게 문이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수능 시험에서 미적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졌고 확통은 보니까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도 어려워졌다. 근데 주로 어렵게 나오는 게 수원 수투입니다. 공통적인 과목. 그래서 이번에 1등급이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이 한 85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92점이었는데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미적분은 한 82점 좀 더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배정이 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좀 하시고 요게 사기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이게 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과 쪽을 선택하는 학생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고요.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냥 나는 확률과 통계를 보겠다라는 가능한 대학들이 좀 밑에 있습니다. 약간 윗대학보다는 약간 좀 레벨이 조금 낮죠. 대신에 이 대학들도 가산점을 줍니다. 미적분을 한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다른데 5%에서 10%니까 작지 않은 점수죠. 그리고 어떤 대학은 학과는 필수대 이거는 학통은 볼 수 있으나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꼭 지망하는 대학과 과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지를 조금은 확실히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근데 나는 이제 인문계야, 문과야, 나는 법학과를 갈 건데, 그럼 나는 확통이나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올해 수능에선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한 55% 되고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한 45%, 기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 정도의 학생들이 했는데 1년 동안 모의고사를 이렇게 봤더니 이거 다 합해가지고 등급을 매기니까 1등급 학생들의 한 80%는 미적분 기하는 학생들이 1등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확통을 차지한 학생들은 10에서 20% 그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내가 인문계다 그러면 문과끼리만 경쟁을 해서 등급을 매겼는데 이제 문과 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문이과 다 통합해서 그냥 등급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연계 애들이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 간에 과목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사실상 그 유불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만 따지고 오는 게 아니라 수원수투 점수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평균, 표준편차 구해가지고 학생마다 점수를 표준 점수라는 걸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특히 유리하다. 기하는 10%의 학생밖에 없으니까 더 유리하다.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1등급을 노리는 학생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건 있어요. 1등급을 노리는데 내가 인문계야. 내가 확통을 하게 되는 것이냐, 미적분을 할 것이냐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1등급 학생. 그러니까 똑같이 만점을 받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적분과 확통을 둘 다 만점을 받았는데
표준 점수는 무조건이 좀 더 높거든요. 뭐 평균 내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뭐 한 2등급, 3등급, 뭐 3, 4등급 한다 그러면 과목별로 크게 유불리 사항은 없으니까 택하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또 수능 얘기인데 내신 뭐 수능인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우리 애는 이거 학교에서도 수학 공부하고 학원에서 수학 공부하고 뭐 하는데 수학을 많이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많이들 좀 답답해 하시고 그래서 애랑 그런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면 상당히 다행이고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애랑 말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눈치만 이렇게 많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수학 시험이라는 게 특히 뭐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뭐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쭉 읽고 뭐 압니까? 그러면 이렇게 알면 쓰고 뭐 모르면 거의 못 쓰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지문이라는 걸 읽고 뭐 수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사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런데 이 수학 시험은 내용을 알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해서 이제 그런 거 설명을 들으면 공부를 하면 알잖아요. 아는데 이 문제는 더하고 뺀 다음에 곱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내가 아는데 답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중간에 풀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 근데 애들이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는데 이 풀이 과정 쓰다가 틀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지 쭉 봐서 이거 시간 천천히 다시 풀어봐 그러면 절반 이상은 아는데 못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좀 고난한 작업이죠.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알면 맞추지. 근데 아는 걸 못 맞추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수학 시험은 모르는 걸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아는 걸 맞추는 누가 아는 걸 틀리지 않느냐.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한테도 강의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칠판에 막 1시간, 2시간 내고 강의를 하시면 애들이 내용은 아는데 알아요. 오늘 배운 거 지수함수, 상학함수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문제 풀면 잘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희에서 계속 애들 붙잡고 문제 풀고 지금 왜 틀렸는지 풀어주고 이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 대한 코칭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는데 답을 못 맞춥니다. 이 과정에 저희 선생님 진짜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학은. 그래서 애들한테 너 피아노 칠 줄 아냐? 그래서 어떤 노래 피아노 곡을 치면 그거 뭐 칠 줄 아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누가 더 연습을 많이 하느냐. 그 과정에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쪽에 혹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 공부하는 것 같은데 수학 점수가 영 시급지 않다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는 거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수학 공부 자체가 이 과정을 내가 아는 내용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서 풀이 과정을 써서 맞추는 그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저희 선생님들은 가장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를 중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수학 이제 스포자라는 얘기들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이거 들으면 알 것 같아. 근데 풀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리고 또 욕먹고 그래서 수학을 많이 안 하는데 근데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좀 오르는 학생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르는 학생, 3등급에서 2등급, 4등급에서 3등급 이렇게 한 등급씩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은 조금 이상한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위에 있는 애들 이렇게 제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적이 오르느냐? 나는 그냥 내 과정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1학년 지나면 2학년 되면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운 거 배워서 나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자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애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스포자들 하나둘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제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애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정말 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4등급, 3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는 안 올라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3등급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이번 고3 애들, 저희 고3 애들이 뭐 다 공부를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애들 다 지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2점, 3점짜리는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맞추거든요. 문제는 4점짜리인데
이게 다 어려워요. 딱 저도 보니까 아 얘들 어렵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이제 어려운 건 자기는 모르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맞추는데 이게 다 어려워버리니까 점수가 확 내려가는 거죠. 1등급 돼가지고 80점, 85점 초반이면 2, 3등급 쭉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같이 찍기 실력이 되는 거죠. 누가 많이 잘 찍었나. 그리고 쉬운 문제, 아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누가 틀리지 않았는가. 결국은 이 싸움이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면 이제 실력 좋은 애들은 뭐 열심히 풀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등급 아래, 3등급, 4등급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는 거 틀리지 않는 연습, 아는 거 틀리지 않는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하면 정말 100%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등수가 올라요. 내 수학 점수가 오른다고 그런 것보다 등수가 오른다는 거. 그게 그렇게 해서 2학년을 과정을 거치고 그럼 2학년이 끝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좀 수시 이런 거 다 원수시고 3학년이 될 때 그 문과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확정을 막 2학년 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수원수도 확정을 다 하고 용화여고라든가 정여고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이제 수능 준비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자연계다 미적분을 해야 된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 하면서 내신하면서 또 수능 준비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바쁘다. 그다음에 기하 벡터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학교마다 거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신 등급은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이거 얘기하면 학생들은 내신 안 들어가면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아니고 공부는 해야죠.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다른 거는 보면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하 쪽은 그렇게 나오진 않고 그냥 A, B, C 이렇게 성적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나오니까 일단은 조금 부담은 좀 덜한 거죠. 부담은 좀 덜한데 해보고 자기가 난 미적분보다 기하 쪽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수능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능에 관한 얘기, 저희가 수능을 어떻게 집중하는지 이거에 관한 얘기인데 나머지는 3학년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수학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좀 붙잡고 있고 계속하면 이제 다른 애들이 안 하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좀 오른다.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좀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사 마치셨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가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상담 한번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